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이전틱 AI 시대 선언한 젠슨 황, 삼성 SK HBM 역할 더 커진다.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어제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GTC 타이페이 2026년 기조연설에서 에이전틱 AI가 도착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에이전틱 AI부터 얘기를 하자면 단순히 글이나 그림을 만들어주는 생성형 AI를 넘어서 스스로 추론하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사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에이전틱 AI까지는 좋은데 그게 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 이야기로 끝날까요? 이 기사뿐 아니라 요즘 테크 기사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 얘기만 하더라도 CPU니 GPU니 NPU 그런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요. 그게 또 AI랑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AI를 가더라도 챗GPT니 클로드, 제미나이 그런 모델 이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피지컬 AI니 엣지 AI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바로 연결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용어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AI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를 지향하는 그런 기술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이 각각의 기술들이 어떤 거고 이게 서로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들으시면 진짜 어디 가서 AI에 대해서 좀 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연산을 담당하는 칩, 반도체 하면은 다 같은 프로세서 같지만 강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CPU는 복잡한 순차 작업에 강한 범용 프로세서입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은 인텔과 AMD 같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연상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갑자기 GPU 수요가 폭증하는 겁니다. GPU는 단순 계산을 수천 개씩 동시에 처리해서 AI 학습과 추론을 하는 데 굉장히 적합합니다. GPU는 원래 그래픽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용도였는데 AI가 발전하면서 갑자기 AI 산업의 핵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회사가 바로 오늘 기사의 주인공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그걸 추격하는 게 AMD죠. 그런데 갑자기 NPU가 주인공으로 막 등장하려고 합니다. NPU는 신경망 연산만을 위한 칩인데 속도는 GPU보다 떨어져도 전력 효율이 압도적이라서 스마트폰, 노트북, 로봇 같은 곳에 들어가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이 자사칩에 NPU를 넣고 퀄컴과 삼성도 모바일 칩에 NPU를 탑재하려는 겁니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칩인데요. 요즘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마다 이런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는 트렌드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까 기사에서 말했던 삼성 SK 얘기는 안 나왔죠?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삼성 SK가 잘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HBM 기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칩에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GPU가 아무리 빨라도 계산할 데이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은 그냥 놀게 됩니다. 이걸 메모리 병목이라고 하는데요. AI 모델이 거대해지면서 이 병목이 심해졌고 그래서 HBM이 GPU에 필수로 따라붙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GPU 옆에는 항상 HBM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우리나라가 세계를 장악한 지점입니다. 기사에도 나오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수치가 나오는데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57%로 압도적으로 1위를 했고요. 삼성전자가 22%로 둘을 합치면 80%입니다. 일반 D램까지 합쳐도 삼성이 36%, SK 하이닉스가 32%로 합산 68%입니다. 세계의 AI 인프라가 늘어날수록 이 두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머지 한 축은 미국의 마이크론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사 끝에도 나오듯이 차세대 HBM4와 HBM4E를 두고 이 회사들이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반도체 얘기였습니다. CPU, GPU, NPU, 그리고 HBM.
이제 그러면은 이 반도체들을 가지고 실제로 AI를 어디서 돌리느냐? 그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AI 데이터 센터가 이거예요. 아까 기사에서 젠슨 왕이 AI 공장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 이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는 게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고요.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대표 기업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에서 엔비디아 GPU를 수십만 장씩 사들이는 가장 큰 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가 GPU를 사고 그 GPU에는 삼성, SK 하이닉스, HBM이 붙습니다. 아까 그 기사 제목에서 왜 삼성, SK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지 이제 좀 연결이 되어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AI를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만 돌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엣지 AI나 온디바이스 AI 얘기가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챗GPT한테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그 계산은 저 멀리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고 답이 다시 내 폰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입니다. 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앞에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그 영상을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이게 사람이 맞나요? 하고 물어보고 답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기 안에서 직접 AI를 돌리는 것을 온디바이스 AI, 현장 근처에서 처리하는 것을 엣지 AI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NPU가 다시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죠? 전력 효율이 좋아서 작게 들어간다고 했던 칩이에요. 데이터 센터에서야 전기를 펑펑 쓰면서 GPU를 돌리면 되는데 자동차나 스마트폰, 로봇은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를 아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기기에는 GPU 대신에 전력 효율이 좋은 NPU가 적합한 겁니다. 아까 따로 떨어진 것처럼 설명했던 NPU와 엣지 AI가 사실은 한 묶음인 거죠. 자, 이제 NPU하고 엣지 AI까지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로봇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첫머리에 던졌던 피지컬 AI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는 글이나 그림, 그리고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결과물이 화면 안에서 머무르죠. 기사에서 젠슨 왕이 말했던 에이전틱 AI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스스로 판단해서 일까지 수행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컴퓨터 안에서 그리고 디지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피지컬 AI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AI가 디지털 세계를 벗어나서 물리적인 현실에서 직접 손을 대는 거예요. 로봇팔이 실제로 움직이고 자동차가 실제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이 피지컬 AI가 들어갈 몸이 바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이 그렇게 화제인 겁니다. 로봇은 몸이고 피지컬 AI는 그 몸을 어떻게 구동시킬지 결정하는 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필 사람 모양이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문 손잡이든 계단이든 공구든 전부 사람 몸에 맞춰져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가장 써먹기 좋기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아니라고 해도 로봇의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 자율주행은 테슬라, 그리고 구글 계열의 웨이모가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피규어 같은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엔비디아가 또 빠지지 않습니다. 로봇을 진짜로 만들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미리 훈련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그 훈련용 플랫폼이랑 로봇용 칩을 엔비디아가 같이 만듭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자리에서 젠슨 황이 한국 로보틱스 투자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 기업 중에는 두산이나 LG 같은 곳이 로봇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듣고 나면은 한 가지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이 GPU와 데이터 센터를 다 돌리려면 결국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AI 얘기의 끝에는 항상 에너지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AI 칩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 전체의 4분의 3 가까이를 이 칩들이 씁니다. GPU를 많이 깔수록 전기를 더 많이 먹고 또 열이 펄펄 나니까 그걸 식히는 냉각에 또 전기가 들어갑니다. 아까 기사에서 젠슨 왕이 AI 공장의 수익성이나 처리량뿐 아니라 전력 효율을 자꾸 강조한다고 말을 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전기가 핵심 변수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30년이면 지금의 2배가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거의 전력회사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기를 대줄 곳이 필요하니까 아예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맺습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들이고요. 구글 역시 소형 모듈 원전 이른바 SMR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나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원전 기자재 쪽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속도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2, 3년이면 건설이 완료가 되는데 발전소나 송전망은 짓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칩은 빨리 늘어나는데 전기가 못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GPU를 살 수 있느냐보다 그것을 돌릴 전기를 어디서 구하느냐가 더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한번 다시 깨워보겠습니다. AI 모델이 똑똑해진다. 그러려면 엄청난 계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GPU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GPU에 데이터를 먹여줄 HBM이 필요하고요. 그 GPU와 HBM을 모아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한 줄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나 로봇처럼 현장에서 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 곳에는 NPU가 들어가고 이게 또 한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은 챗봇 같은 디지털 AI를 넘어서 로봇처럼 현실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그 기사로 돌아가 보면 젠슨 황이 대만에서 에이전틱 AI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한 게 왜 삼성과 SK 하이닉스 얘기로 끝나는지 이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한 큰 줄기 중에서 HBM의 80%를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많은 기술들이 결국에는 다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로봇 얘기로 가면은 두산과 LG 같은 회사가 나타나고 에너지 얘기로 가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SMR을 꽉 잡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AI 사이클에서 우리 기업들이 핵심적인 병목에 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앞으로도 이 AI 기술들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